안녕하세요. 모기지 브로커 제이드입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1금융, 2금융, 3금융권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2금융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인컴을 조금 플렉서블하게 인정을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시나리오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이제 셀러리 인프로이 같은 경우, 혹은 이제 시즈널로 일을 하시는 경우, 혹은 이제 템포러리나 이제 캐주얼로 일을 하시는 그런 경우, 아니면 인컴이 조금 부족하신 경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2금융권으로 진행할 수 있는 루트가 있습니다. 캐주얼이나 템포러리나 이렇게 시간이 안정적이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3개월치 뱅크 스테이트먼트와 이제 페이스톱을 보고 나서 평균치를 내서 1년 인컴으로 잡아서 진행할 수 있는 루트가 생깁니다.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 개인 사업자 이제 솔프라 같은 경우에 경력은 많이 있지만 아직 2년이 채 안 되신 분들 있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인컴을 조금 더 유도리 있게 봐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 2금융에서는 이 법인 사업자를 위한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같이 법인 사업자인 같은 경우에는 2금융권이 훨씬 이득이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간단하게 제가 예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인컴이 10만 불이 있었다고 해봤을 때 우리가 집 가격을 50만 불로 잡아볼게요. 다운 페이먼트는 20%를 하게 되면 10만 불이 되겠죠. 그러면은 총 받을 수 있는 모기지가 규정에 조금 벗어나는 걸로 말씀을 드렸을 때 1금융권으로 한 40만 불 정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2금융권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집값을 80만 불로 잡고 다운 페이먼트를 16만 불로 잡으시면은 진행이 가능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대신에 이 인컴은 NOA 인컴으로 진행이 됩니다. 지금이 2023년이죠? 그러면 2022년에 인컴이 10만 불로 잡혀 있고 내가 2023년에 인컴이 10만 불로 갈 수 있는 이 정도의 인컴이 나와준다고 하면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진행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 방법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6 months bank statement, 이제 6개월치 뱅크 스테이트먼트를 보고 나서 매출과 비용이 있죠. 매출과 비용을 뺀 금액으로 이제 인컴을 인정해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2금융권을 전략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 인컴으로 굳이 뺄 필요가 없다면은 빼지 않고 법인세만 내고 개인 인컴으로는 안 빼고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세금 신고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세금 신고는 무조건 하셔야 되는데, 법인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법인세가 11%라고 해볼게요. 법인세가 11%인데 나는 11%만 내고 개인으로는 5만 불 정도가 이제 가장 낮은 이제 세율에 있는 텍스 브라켓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만 페이를 하고 나는 법인에서 굳이 돈을 안 가져오겠다. 이런 경우에는 2금융권으로 진행하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만약에 내가 비즈니스에 20만 불에 대한 이제 순이익이 생겼어요. 근데 이 20만 불을 내가 내 개인으로 페이한다고 하시면은 이제 개인 세율이 막 48%, 50%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시는 것보다 내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굳이 법인에서 돈을 가져올 필요가 없다면 법인세만 내고 그 돈은 법인에 묶어두고 나서 재투자를 해서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고 나서 개인으로는 페이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비즈니스 오너들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 CPA와 꼭 상의를 해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릴게요. 6개월치 뱅크 스테이트먼트의 인컴은 어떤 식으로 산정이 되느냐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비즈니스에서 매월 3만 불 정도의 수익이 나고 있어요. 3만 불 정도의 수익이 나고 있는데 우리가 비용은 1만 불이 나갑니다. 그러면은 매달 2만 불이 순수익이겠죠? 매달 2만 불이 순수익이면은 순수익 곱하기 12달을 하게 되면은 24만 불이라는 인컴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모기지가 1 밀리언 정도까지 나오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 인컴으로 5만 불이라고 치면은 모기지가 한 20만 불 정도밖에 안 나오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원하는 집을 구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6개월치 뱅크 스테이트먼트를 보고 나서 이금융으로 진행할 수 있는 루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금융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들어가지만 오히려 절세를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CRA에다가 20만 불을 만약에 페이했을 때 개인으로 10만 불을 세금을 주고 이 루트를 탈 것이냐, 2년 동안 하게 되면 20만 불이라는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이금융으로 진행할 때 뭐 수수료가 예를 들어서 50만 불을 받는데 10,000불이 들어간다고 해볼게요. 이 10,000불을 내고 그냥 진행하는 게 훨씬 이득일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는 거죠. 저는 법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절세를 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이금융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금융으로 진행했더라도 나중에 개인 인컴으로 많이 빼오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은 이제 코퍼레이션에 돈이 많이 쌓여가지고 요걸로 또 이제 1금융권으로 리파이낸스가 가능한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2년이나 3년을 2금융에다가 진행을 했다가 인컴 상황이 나아진다고 하면은 1금융으로 다시 옮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잠깐 동안 사용하는 이러한 플랜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인마다 이게 상황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법인에서 내가 돈을 많이 가져와야 되는 상황이면은 굳이 이금융으로 진행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본인 인컴이 퍼스널로 많이 떼왔을 때는 1금융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2금융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절세를 하고 내 개인으로 만약에 인컴을 많이 빼올 필요가 없다고 하면은 이금융이 정말 좋은 솔루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금융이 마냥 나쁜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금융을 고려를 해보시는 것을 제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끔씩 이제 캐시를 이제 세금 신고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능하시면 이 캐시 인컴도 세금 신고를 꼭 하시고, 세금 신고를 안 하셨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캐시 인컴이라고 해도 세금 신고를 꼭 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